네,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며 답하다 하는 책 광고가 지금 나갔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책을 좀 더 성의 있게 써야 되는데, 그 어떤 경제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꾸준히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고속철 건설에 손잡은 데 이어 영국의 원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영국 힌클리 포인트 핵발전소 프로젝트에 중국 광허그룹과 중국 핵공업집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영국 정부가 20억 파운드의 초기 비용을 보증하기로 했다며 중국계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신용을 보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5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다수 관계자들이 내다봤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20일 미국 AP통신은 북핵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와 사이버 해킹 등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공통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G2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이 지금 시진핑과 오바마의 대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관심 집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대선 스토리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정도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큐바를 격려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런 얘기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CNN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패시피즘 빌. 왜 일본은 won't build a nuclear weapon quickly? 왜 일본은 원자 폭탄을 조속히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의 지금 그 칼럼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아마 미국 측은 집단 자위 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제 요구를 내놓고요. 이제 몰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있는데, 어쨌든 그 참 굉장히 주목을 끄는 그런 기사에서 제가 제목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일본은 왜 원자 폭탄을 만들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제목만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근데 원전 얘기가 잠시 전에 있었는데, 고속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지난 정부 때 사실은 MB 정부 때 MB는 직접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같은데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원전 수주하고 진두지휘하는데 굉장히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아베가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앞에 손님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아베는 뭐 이 소위 비즈니스 여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교동부를 하고 해외 수주를 다니고 또 원전을 팔러 다니고 고속철도를 팔러 다니고 하고 중국은 뭐 물량으로 퍼붓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조용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오로지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고 국제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령도 우리가 다 해놨던 건 지금 떨어져 나가는 중이고 프랑스 원전 뭐 다 영국 원전이라든지 뭐 고속철 이런 거는 지금 아시아에서 고속철은 뭐 일본이 쓸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뭐 산천이라고 국산 KTX 개발을 해놓고도 지금 전혀 뭐 팔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사업 외교, 비즈니스 외교는 MB 이명박 대통령을 끝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외교 노선 속에서 외교부는 이제 정치 분야 이제 이런 외교만 하고 있고 경제 외교는 누가 하는지 통상 외교는 누가 맡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겁이 슬슬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일부 디젤 모델의 2015년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최근 배출가스 조작 장치와 관련해 미 환경청으로부터 42만 대 승용차에 대한 리콜을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회장은 현지 시간 20일 긴급 성명을 통해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모델에 대한 미국 내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젤 승용차의 산화 질소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배출가스 정보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부착한 사실이 발각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건으로 42만 대의 리콜과 함께 약 21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고 판매 중단 결정으로 손실액이 약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 가운데 폭스바겐 코리아는 배기가스 관련 리콜이 국내 수입 모델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폭스바겐에 대해서. 근데 폭스바겐 뉴스를 제가 경제 뉴스 중에 비교적 마이너한 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크게 오늘 이 뉴스에 편입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리콜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회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콜을 잘하면 오히려 좋은 회사로 평가받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이처럼 그야말로 벌금과 함께 때려 맞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도요타 비슷한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번에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맡고 있는 경제 손실이 벌금이 약 한 21조, 또 손실액을 다 합치면 3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잠깐 뭐 다른 문제로 취재를 갔을 때인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 고속도로 교통국인가요? 거기에서 현대자동차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이제 미국 고속도로에서 관찰되는 10대 브랜드에 들어갔다. 잘 팔려서.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느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느냐 하는 것을 쭉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10번까지 미국 고속도로 교통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브랜드가 이제 10대 브랜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워치할 거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주기. 그러니까 뭐 모든 브랜드를 다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사고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해서 이제 그 브랜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콜을 명령하고 벌금을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모든 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도요타도 걸려들어서 한 5년 동안 도요타 죽다 살았죠. 그지 폭스바겐이 좀 걸린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약간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대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한국 자동차가 또는 한국 제품이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법률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정치적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정부가 고속도로에서의 문제, 자동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 어느 나라인가를 묻지 않고 막론하고 국가의 깃발을 달고 움직이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또 있습니까? 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연루된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원 MDB의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원 MDB는 나집 라장 총리의 집권 첫 해인 지난 2009년 말레이시아 경제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나집 총리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정당국은 2013년 총선을 앞두고 7억 달러가량의 원 MDB 자금이 여러 은행과 기업을 통해 나집 총리의 개인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해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돈의 출처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돈이 어떤 경로로 나집 총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직 총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국부펀드 조사에 미국 수사당국이 가세하면서 말레이시아 지도층의 부패와 비리를 둘러싸고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원 MDB라고 하는 펀드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국내에서는 약 5억 달러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저쪽 방에 가서 그 자료를 내가 뽑아 나왔는데 잊어먹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에 투자한 한국 기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레이시아 펀드에 관련된 그 당시 그 한국금융감독원의 그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가 단순히 골드만삭스 홍콩으로 팔아야 했느냐, 국내 골드만삭스가 영업을 하고도 세금을 안 냈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당국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국의 조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하고 기재부,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정통적인 관료, 그러니까 국제금융 관료들 사이에 그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이제 그 당시 골드만삭스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는 걸 가지고 아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그 당시 최수영 금융감독원이 일종의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드러난 거 보니까 사건이 단순하게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채권을 여기 와서 팔 때 영업의 주체를 누구로 하고 영업 관련 세금을 누가 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요 그 당시 한국 그 말레이시아 원 MDB에서 3차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총 발행은 30억 달러이고 2012년 10월에서 2013년 3월까지 만년 10년 쿠폰 레이트는 4.4%, 액면 이자입니다. 쿠폰 레이트는 4.4%로 이자는 비교적 좀 높은 축에 속했군요. 한국에서 샀던 것은 5억 4천만 달러치인데 주요 인수기관의 명단을 볼까요? KIC 7,600만 달러, 교직원공제 5천만 달러, 사학연금 5천만, 대우증권 5천만 달러, AIA 생명 5천만 달러, 메리츠와저 5천만, KDB 생명 3천만, PCA 생명이 2,800만, 하나생명이 2,500만 그렇습니다. 보증기관이 말레이시아 정부로 되어 있지만 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니고 나지브 총리가 개인 서명으로 보증한 것을 국내 모 로펌이 그것도 정부 보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고 그것을 핑계로 사준 것인데 제가 부탁한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FBI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금융당국도 신속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고 부패의 건수는 없었는지, 부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패가 혹시 해외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나라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날려먹은 기관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해드리는 메시지 하나 보고 장 박사 모십니다.